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유럽 그리고 미국 모두 다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이 뜨겁다라는 경제 지표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또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들도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시장에서는 얼마나 더 매파적으로 갈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가자라는 관점이 이어집니다. 자, 3대 지수 종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국채 금리에 대한 악재가 있다 보니까 나스닥이 또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이제 12,000선 깨고 내려옵니다. 1% 밀리면서 11,887포인트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을 받은 수치가 되겠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34,000선 깨고 내려와서 지금 3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다른 증시들에 비해서는 낙폭이 약간은 덜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전 섹터가 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의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금요일의 모습이었고요.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는 전체 섹터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낙폭이 계속 이어집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유틸리티가 0.8% 올랐고요. 또 필수 소비재는 0.02% 거의 한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혼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음식하고 기호식품 이쪽에서는 올라가고 식품과 가정용품 조금 더 필수 성격을 더 띠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하는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부진했던 게 서비스, 그 다음에 IT 순서가 되겠는데요. 이제 서비스 쪽에서는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성장주와 통신업종 모두 다 밀렸고요. 그리고 IT 쪽에서는 하드웨어가 가장 많이 밀렸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프트웨어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의 혼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이제 대형 기술주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런 대기업들이 인원을 계속해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식지를 않고 있다는 게 시장의 딜레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날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 특히 보셔야 될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그런 AI 경쟁을 보셔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포문을 열었죠. 챗 GPT라는 걸로 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를 뽑게 만드는 그런 재료가 나왔었는데요. 간밤에는 구글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름은 바드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수주 안에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AI와 관련된 치열한 경쟁의 문화에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여서 알파벳 장중보다는 더 나아진 모습으로 현재 거의 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반도체 보시겠습니다. 금리 악재를 좀 그대로 받게 되면서 제조업체 쪽도 약간의 약세 흐름 그리고 장비업체들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거래일 연속으로 밀립니다. 비슷하게 마지막 거래일 지수하고 비슷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실적 관련주인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전망도 낙관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이었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에 좀 반도체 전체가 눌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한 정도의 수준의 결과를 보여줬고요. 이날 많이 밀린 거는 인텔, AMD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차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인텔이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5.3%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경쟁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점유율을 더 뺏길 수도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더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했고 최근에 상승세 그대로 녹아내면서 역시 2%대의 부담스러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성장주 중에 전기차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2.5%로 단독 질주를 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 관련된
호재들이 자잘자잘하게 한 서너 개씩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밀린 것도 있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전기차 세금 공제 조금 더 확대된다는 게 이익에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일부 차량값을 올린다는 것도 역시 순이익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간밤에는 웨드부시하고 RBC 캐피털 쪽에서 이러한 현재 흐름을 목표 주가 상향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테슬라 2.5% 시장 내려갈 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통상 이렇게 시장이 방어적으로 흘러갈 때는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의 하단을 막아주는 그런 든든한 역할을 해왔었는데 간밤에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실적이 잘 나왔거나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들은 올라갔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의료기기 그리고 관련된 업종들의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수의 방어 역할을 못했고요. 특히 이날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인수 합병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검토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다나와 쪽에서 의약품 위탁 생산업체 캐털란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걸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서 다나와가 2% 밀렸고 피인수를 당할 수도 있는 캐털란트는 장중에 거의 한 20%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우선은 컴퓨터 PC 관련해서 델 테크놀로지 보겠는데요. 델 테크놀로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서 이렇게 감원을 대규모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밝혔고요. 전체 인력의 약 5%입니다. 해고를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600명 수준이 되겠고요. 이렇게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델 역시 성적표를 열어보니까 이 출하량 자체가 37%나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침체 우려도 한몫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한 4거래일 정도 양봉을 뽑아냈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 차익 매물로 떨어지게 되면서 하락합니다. 3% 밀리면서 $40 초반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육류 업체가 되겠죠. 타이슨 푸드가 되겠는데요.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실적이 부진에 따라서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4.6%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상승을 했고 올해 내내 약간은 이제 횡보 흐름을 보여주다가 갭 다운으로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매출이 132억 6천만 달러, 예상치 하회했고요. 주당 순이익이 0.85달러인데 이 부분이 특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단기적으로 안 좋구나라는 게 시장의 우려로 나왔고요. 이날 CEO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업황 부진과 그리고 일부 운영에서 비효율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안 좋았다라고 원인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을 시장에서 냈는데 CEO의 이런 걱정스러운 발언과 다르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 다 앞으로 가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는 더 밀리지는 않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61달러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3대 지수 모두 밀렸고 또 기술주가 그중에서 더 밀리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금리 우려가 계속 재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지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연 이틀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0.1에서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의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강력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연방준비제도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약 최대 두 차례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진 점이 증시에 부담이 되는 하루였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실업률이 64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하반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더욱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여기에 이로 인해 미국채 금리가 오늘 급반등하면서 시장에는 악재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제롬 파웰 의장을 비롯한 연준 고위 인사들이 향후 통화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힌트를 주지 않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크레딧 스위스는 연준이 연내 금리를
하려면 심각한 경기 침체나 아니면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로 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둘 중 어느 시나리오도 현실화될 것 같지 않다면서 올해 말 S&P 500 지수 전망을 현재보다 낮은 4,050으로 낮춰 제시하면서 시장에는 또 다른 부담으로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이슈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날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이 주택 시장과 관련한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침체 우려가 짙었었는데 모기지 금리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내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국 평균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11월에 7%로 웃돈 후 약 1%포인트 정도 하락했고 신청 건수는 지난해 말 이후 약 25% 증가했으며 금리 수준은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로는 3% 이상 높지만 매수자들은 여전히 유입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시작한 1년 전보다 주택 활동은 급격히 감소했고 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시장에서 몰아내는 상황이었지만 골드만삭스는 지난달에 최악의 침체가 지나갔고 앞으로는 주택시장이 경제 성장에 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투자자들이 이미 높은 모기지 금리와 이로 인한 월 주택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 적응했고 봄 시즌 들어 주택 매수와 매도가 증가하는 것 역시 수요가 크게 급감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이유로 선정을 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미 모기지 뱅커 협회에 따르면 모기지 매출 신청은 지난해 말 이후 15%가 증가했으며 재용자는 50%가 늘었지만 1월 27일로 끝나는 주에는 모기지 신청과 재용자 모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견조한 미국 시장, 주택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약간 넘어가 볼 텐데요. 유럽은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정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산 디젤유를 비롯한 석유 제품의 수입 중단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AP통신은 오늘부터 EU가 추가 제재에 들어갔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더 줄이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중인 러시아의 화석연료 판매를 통한 자금줄을 더 조이려 한다고 있다면서 이번 제재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주요 7개국이 실시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이은 것으로 EU는 경유와 제트유, 휘발유 등 석유 정제 제품의 가격 상한을 $100로 정해 이것을 넘는 경우 서방의 해상보험이나 해운업체가 실어 나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는 디젤유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인도와 중국 같은 국가로의 수출에는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방침인데요. EU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이미 수송 중인 유조선을 고려해 우선 55일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제재로 그간 경유의 1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온 EU는 새로운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하며 해상을 통한 수송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유조선의 확보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전쟁에 대한 후폭풍, 유럽과 그리고 러시아의 그런 싸움들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라이프 스토리지라고 하니까 뭔가 창고나 이런 것 같습니다. M&A 소식이 있는데 자세하게 전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최대 창고 대여 기업인 퍼블릭 스토리지로부터 약 11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받았다는 뉴스로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라이프 스토리지의 주가가 오늘 11% 급등해 $123 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글랜데일 시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퍼블릭 스토리지는 라이프 스토리지의 자사의 0.419주와 라이프 스토리지의 한 주를 교환하는 방식의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이것은 라이프 스토리지의 지난주 금요일 종가인 주당 $100.58를 $129.30달러로 상향해 인수가격을 책정한 수치로 퍼블릭 측은 주주들에게 우리의 제안을 알리고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
라이프 스토리지를 다시 시장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주주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편 라이프 스토리지는 지난 1월 유사한 조건을 제시할 장시와 같이 이번에도 즉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퍼블릭 측은 부동산 투자 신착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셀프 스토리지로 회사로 개인용 또는 사업용으로 월 단위 임대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자, 관련된 종목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내일 예정된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뉴욕 연방은행의 1년과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 연방준비제도의 12월 소비자 신용 액수, 그리고 전미 소기업 연맹의 1월 경기 낙관 지수가 이어지며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H&R 블록, 가트너 잉크,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 듀폰 코퍼레이션, 파이서브, 허스 글로벌, 염 차이나, 웨스턴 유니언, 일루미냐, 프루덴셜 파이낸셜, VF 코프, 로열 캐러비안, 엔페이스 에너지, 포티넷 잉크, 그리고 센틴 코퍼레이션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유럽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용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소화를 하면서 유로존 내부의 경제지표에 집중하는 흐름도 나와줬었는데요. 자, 우선 결과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가장 많이 밀렸네요. 1.3% 하락을 했고요. 독일과 영국은 0.8%씩,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다 장중 내내 저조한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자, 이날 유로존의 작년 12월 소매 판매가 감소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월 대비 2.7%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회복이 약간은 약해졌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주요 증시들은 하락했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계속해서 밀리다가 그래도 더 밀리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데요. 1.3% 오르면서 74달러 기록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이 튀르키예 쪽에서 지진이 나왔었고 이게 일부 송유관을 중단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져서 과연 유가를 더 떨어뜨리는 건 아니냐라는, 더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은 유가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 역시 3.3%로 그동안의 하락세를 뒤로하고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구리 가격 보시죠. 0.3% 정도 밀리면서 9,000달러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날 달러 강세 영향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날 비철금속 시장 중에서는 구리 가격도 구리 가격이지만 니켈이 4.9%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거래일제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 이제 이 부분도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금값 보겠습니다. 0.3% 올랐는데요. 금리 인상 부분 소화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어제 12bp 올랐는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두 자릿대 상승세가 또 나오게 되면서 3.6%까지 올라갑니다. 기술주의 악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